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고수외전. 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조금은 진부하지만 그래도 투자의 기본이 되는 격언이죠. 만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 그럴 때 충격은 상상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대로 알아야 진짜 고수가 된다. 오늘 이 시간은 포트폴리오 운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고수외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허인남 대표는 올해 2차 전지 섹터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삼화전기로 11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삼화콘덴서 역시 111%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허인남 대표는 12월 수소차 섹터를 집중 공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EM코리아로 47%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일진다이아 역시 단기에 35%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허인남 대표는 최근 수소차 섹터를 집중 공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GMB코리아로 단기에 1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평화산업 역시 하루 만에 1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기본기를 한번 다져보도록 할까요? 파이브스타의 허혜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공개하실 투자의 필살기 준비하셨죠?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좀 종목 자체 하나하나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때는 좀 기간 수익률이라든가 좀 계좌 수익률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간에는 간헐적인 좀 수익에서 벗어나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좌 수익의 좀 우상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투자금별 그리고 또 매매 스타일별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종목을 구성하고 어떻게 짜갈 것이냐, 그 전략적인 이야기도 될 텐데. 자, 포트폴리오 일단 영어입니다, 대표님. 네. 주식 초보자들도 그게 어떤 개념이라더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네, 좀 예. 사전적 의미로는 원래는 어떤 서류 가방 또는 자료 수집처를 의미하는데요. 주식 매매에서 접근할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주도 섹터를 좀 고르게 편중함으로써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률을 같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매일매일 좀 경제학 용어에서는 야성적 충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시나리오별로 매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매매, 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성적 충동보다는 무언가 전략적이고 준비가 된 계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야성적 충동에 입각한 매매는 어떤 장중의 시나리오라든가 또는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내동 매매라든가 또 장중의 어떤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좀 충동적으로 또 내동 매매를 할 경향이 큽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좀 섹터별 그리고 또 비중까지 같이 좀 접목해서 구성을 하셔야 특히 지금과 같은 좀 변동성 큰 시장 구간에서도 좀 내동 매매 없이 좀 체계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수회전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나는 사실 그런 거 따져본 적이 없다. 그냥 이 종목이 좋다고 하면 투자를 했고 저게 또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또 흘러갔다. 뭐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내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바일 주식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여러 케이스를 보시잖아요. 이건 좀 아쉬웠는데, 좀 약간 포트폴리오 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랬던 경우 많으시죠? 가장 많은 경우가 종목 상담이라든가 네. 또 어떤 포트폴리오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위 말하는 백화점 포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소액인데 백화점이었다. 네, 예. 가장 많게 제가 상담을 했던 경우는 50종목이었고 보통 대부분 20에서 30개의 종목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니, 혼자서 그렇게 많이요? 네, 어디 일반 펀드보다도 더 많이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좀 비중이 분산되고 그리고 또 매매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유형의 첫 번째 가장 크게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첫 번째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되는 평향이 있겠습니다. 좀 네, 방송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몰빵식으로 다 그쪽으로 그냥 집중을 하셨다는 거죠. 뭐 한쪽 섹터에 그냥 몰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가장 좀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작년과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제약바이오가 연초 작년에 상승 랠리를 주도하다가 이제 4월부터 5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거품 논란 그리고 또 뭐 리베이트 문제라든가 일부 문제된 종목들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악화되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더 깊고 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뭐 이랬을 때 제약바이오로 포트폴리오의 편중이 심화된 분들은 오히려 그 손실이라든가 또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한쪽 섹터로 편중하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편중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18년에 제약 바이오주의 그 힘든 시기에서 만일 내가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 다 이쪽에 쏠려 있었다. 이러면 뭐 충격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방법적인 걸 가볼 거예요.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만큼은 좀 어느 정도 구분을 잡고 들어가자. 뭐 이런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는 투자금별 투자금별 분류가 필요하고 얼마씩이냐? 네, 금액을 말씀하시는 자신의 거죠? 어떤 기준이 되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 소액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네. 그리고 또 좀 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큰 금액이신 분들은 이제 1억에서 3억 정도의 기준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액도 커 보이는데요. 5천만 원. 소액이 이상. 5천만 원 미만 미만으로. 네, 상대적인 투자액이 큰 금액이 이제 1억에서 3억 정도이고 네네. 두 번째 요소로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타일이요. 네,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단타 단기인지 또는 추세 중장기인지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라인과 또는 비중 조절의 라인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 자신의 투자금의 어떤 절대적인 액수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컨셉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컨셉이 중요하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다 보니까 고수시다 보니까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거의 안 해보셨을 것 같고요. 거기다 투자 금액도 그냥 돈 생기면 뭐 여유 생기면 그때그때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스타일부터 따져볼게요. 투자 유형이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지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주요 투자 유형을 세 가지로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추구하죠. 위험을 기피하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험을 선호하시는 스타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절충형이라 할 수 있는 중립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일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매매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주신 위험 기피자, 위험 선호자, 위험 중립자는 원래는 그 경제학에서 보험 이론을 설명할 때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분야가 있군요. 네, 공정한 보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거를 좀 주식 매매에 있어서도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매수할 시에 유추 적용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이제 위험 기피자는 상대적으로 안전을 더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좀 피하고 싶은. 네. 뭐 저희가 같이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매수 구간이 예를 들어서 10,000원부터 11,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 이런 위험 기피자의 유형의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매수를 덜 못해서 비중을 적게 잡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손실금이 극대화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매수구간 상단보다는 매수구간 하단에 더 비중을 많이 실어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11,000원에서 1,700원 정도의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수구간 하단인 1,300원부터 10,000원에 2,000만 원 정도를 무게중심을 두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상단과 하단을 한 3대 7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